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거실이었어요. 윤정이는 작은 유리창을 닦으며 이제는 좀 쉬며 살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랍 속엔 교사 시절 학생들이 써준 감사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지요. 남편 강호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엔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남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들 성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뭐, 밥 해먹고 산책하고 너희는 잘 지내지? 아, 그게요. 애가 어린이집을 그만둬서요. 미선이도 일 복귀해야 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성민이 덧붙였어요. 엄마, 한동안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딱 몇 달만요. 정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도 시작이구나.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쉽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 잠깐이라면 도와줘야지.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야, 고생하려는 거야? 괜찮아요. 손주잖아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뒤 아들은 커다란 가방과 함께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기저귀는 여기 있고요. 분유는 이거예요. 이건 낮잠 이불이에요. 거실 한쪽엔 아기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정의의 평화롭던 공간이 하루아침에 육아 전쟁터로 바뀌었지요. 손자는 귀여웠지만 울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안고 달래며 정희는 눈가에 피로가 번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출근하며 말했어요. 엄마, 아침밥 먹이고 씻기고 낮잠 재워주세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죠.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그녀의 손끝엔 아직 젖은 분유병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었죠. 이틀째 새벽이었어요. 윤정이는 젖병을 식히며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거실에는 손주가 남기고 간 작은 양말과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근처 아파트에 살지만 출근 때문에 새벽마다 아이를 데려오곤 했지요. 오늘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애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둘 다 회의 있어서요. 며느리 미선이 헐레벌떡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저녁에 꼭 데리러 올게요. 죄송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그녀의 품속에서 아이의 온기가 전해졌지만 눈가엔 피로가 번졌습니다. 오전 내내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분유를 데워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혼잣말을 했지요. 그래, 울어도 돼. 너도 힘들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점심때쯤 손자가 잠들자 정희는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한 숟갈 뜨며 중얼거렸어요.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미선이 야근이에요. 제가 회식이라서 밤 늦게 끝나요. 애 재우고 그냥 하루만 재워주세요. 정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밤이 되자 손자가 깨어 울었습니다. 정희는 안아달래며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쁜 아기. 그녀는 고요한 거실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 시간쯤 아들은 이렇게 울곤 했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자신은 젊었고 체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쑤셨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그땐 몰랐지.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을 거란 걸. 새벽녘 아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애 괜찮았어요? 미안해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요. 괜찮다. 근데 너희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 요즘 다 이렇게 살아요. 부모님 도움 없으면 못 버텨요. 그 말이 무심히 들렸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조용한 거실만 남았을 때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젖병 하나와 아들의 말이 남긴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아침이었어요. 윤정이는 평소처럼 손자를 안고 놀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어깨가 뻐근하게 굳었어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손주를 재운 뒤 소파에 몸을 기대자 세상이 조금씩 빙글 돌았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고 그 짧은 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강호가 퇴근해 돌아와 정희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식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병원 가야겠어. 얼굴이 하얗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과로예요. 혈압도 높고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정희는 작게 웃었어요. 그냥 늙은 거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으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어지럽게 스쳐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젊은 엄마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저 나이였지 그땐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애 봐주는 거 그만둬. 정희는 말없이 찻잔을 감쌌어요. 성민이가 힘들잖아요. 정희야, 그 애는 내가 힘든 건 몰라. 이제 내 건강부터 생각해.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이 잠든 옆에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은 웃고 있었지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나한테 물어보고 싶네. 지금 이게 행복이냐고. 며칠 뒤 성민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병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괜찮아요? 괜찮다. 그런데 너희 애 봐줄 사람 따로 알아봐야겠다. 뭐라고요? 나 이제 힘들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성민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잠깐만요. 그럼 우리 어떡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엔 방법이 많단다. 단지 내가 찾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이해보다는 불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겠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밖 먼 하늘로 향했어요. 그 속에서 오래전 잊고 지낸 자유라는 단어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낀 서울 하늘, 창밖의 도로엔 출근길 차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소음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처방전과 고혈압 약 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남편 강호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결심했어?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시골로 내려가자. 잠시라도 좀 쉬고 싶어요. 그래,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미안함도 안도도 섞여 있었죠. 그날 오후 정희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옷 몇 벌, 오래된 앨범, 그리고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을 조심스레 넣었어요. 짐을 싸며 그녀는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젊은 시절, 손주를 안던 그날 새벽, 그리고 병실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까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나를 좀 돌볼 때야. 해질 무렵 아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나랑 아버지 당분간 시골 내려가 있으려고 한다. 갑자기요? 그럼 애는요? 우리 어떡해요? 이제는 너희가 부모잖아. 알아서 해야지. 엄마, 너무하네요.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래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나도 내 몫을 살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정희야, 정말 괜찮겠어? 응. 미안하지만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주의 장난감이 남아 있었고 냉장고 위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죠. 그 사진을 떼어 가방에 넣으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이 사진 속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살고 싶어요. 밤이 되자 짐을 다 싼 가방이 현관 앞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거실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곳엔 수십 년의 삶이 쌓여 있었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시골 버스가 굽이진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황토빛 농과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고 공기는 도시와 달리 맑고 서늘했지요. 윤정이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가 이렇게 좋았나 봐요. 옆자리에 남편 강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에서는 코가 막혀서 몰랐던 거겠지. 버스에서 내리자 작은 정류장 옆으로 허름한 슈퍼가 있었고 마을 이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도시서 오셨다고요? 요 앞집 비었어요. 지붕은 새로 수리돼서 괜찮을 겁니다. 정희는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작은 마당과 단층 한옥, 그리고 뒤편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지요. 여기면 되겠어요. 딱 내 마음 같아요. 짐을 풀고 나니 오후 햇살이 마당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정희는 손에 호미를 들고 흙을 살짝 파봤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땅이구나. 남편이 옆에서 물을 길어오며 말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다시 시작할 줄이야. 조용해서 좋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옆집의 박순자 할머니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며? 여기선 얼굴 자주 봐야 해요. 혼자 있으면 병난다니까. 정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에선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긴 참 다르네요. 여기선 말이 약이에요. 말하고 웃고 그래야 오래 살지. 그날 이후 순자와 정희는 매일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밤이 되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어요.
도시의 소음 대신 들려오는 그 소리가 정희의 마음을 차분히 어루만졌지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무수히 박혀 있었어요. 서울 하늘에선 별을 본 게 언제였더라.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칠 뒤 텃밭에 새싹이 올라왔어요. 그걸 보며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요, 강호 씨. 이 흙은 참 솔직하네요. 뿌리 내리면 바로 응답을 주잖아요.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도 그래야지. 줄 때 억지로 주면 힘들고 마음이 움직일 때 줘야 행복한 거야. 정희는 남편의 말에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야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듯 했지요.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를 꺼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 봄비가 그친 다음 날 윤정이는 마당에서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새싹은 비를 맞고도 의연하게 서 있었지요. 그녀는 장화를 벗고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야 조금 사람 사는 기분이네요. 조용한 하루의 평화가 그렇게 이어지는 듯 했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낯익은 차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 미선이 아이를 안은 채 울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놀라며 마당으로 나갔어요. 미선아, 웬일이야? 아가까지 데리고.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 아이는 잠이 들었고 미선은 조심스레 아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어머님,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정희는 놀란 얼굴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서운하다니 내가 뭘. 저희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매일 늦고 전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시고 저희는 기댈 데가 없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 이 집 식구 아닌가요? 왜 우리 아이를 봐주지 않으세요? 정희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어요. 정말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줘요. 미선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단다. 하루 종일 애를 보고 밥하고 밤새도록 울음 달래고 그게 당연한 일처럼 돼버리니까 나 자신이 점점 없어졌어.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어머님. 저희는 그냥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부모가 도와주는 건 사랑이지만 끝없는 의무는 아니란다. 너희가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그 순간 아이가 깨어나 졸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자랄 거야. 단지 이제는 너희가 그걸 스스로 해내야 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깨달음이었지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정희는 부드럽게 미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울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잠시 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논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가까워졌어요. 정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이 집에 하룻밤 자고 가. 내일은 같이 밭도 좀 보러 가자.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지난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마당을 덮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씻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루 안쪽에선 손자가 순자 할머니의 등에 엎여 깔깔 웃고 있었지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아들 성민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미선은 놀란 얼굴로 서 있었고 정희는 조용히 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려왔구나. 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려왔어? 회사에선 난리가 났어.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 나도 어머님도. 우리 모두. 성민은 그제야 정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웠잖아요.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갑작스러웠을까? 엄마 마음은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단다. 그녀는 밭에서 흙이 묻은 손을 털며 덧붙였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그래, 조금만 더 하며 내 마음을 묻었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란 걸 알았어. 성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알면 됐다. 이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 고쳐나가면 돼. 그녀는 아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손등을 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아버지잖아.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어. 엄마는 이제 내 몫을 찾으려 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그 침묵을 깨뜨렸지요. 아이의 작은 손이 성민의 바지춤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집 좋지?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주 좋구나. 박순자 할머니가 수박 한 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다 같이 앉아서 수박 먹어야지요. 마루에 둘러앉아 달콤한 수박을 나눠 먹었어요. 성민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오겠어요. 애도 데리고. 도와달란 말은 안 할게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올게요. 정희는 수박 한 조각을 들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되지. 보고 싶어서 오는 거면 언제든 환영이야. 해가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마루 끝에 앉아 아들 부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엔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네. 그 말에 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성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 마당의 풍경은 잔잔한 봄 저녁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마음 한가운데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피어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시골 마을에는 완연한 봄이 내려앉았어요. 복숭아꽃이 흩날리고 들길엔 개나리와 민들레가 노랗게 피었지요. 윤정이는 새벽 햇살 속에서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가지에 고인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고맙네요. 나한테 이런 하루가 다시 오다니. 마루에선 손자가 순자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내가 그린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란 게 결국 이렇게 다시 손잡는 거였네요. 미선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날 너무 울어서 죄송했어요. 괜찮아.
울음이란 건 마음을 씻는 거야. 그날 울었으니 오늘은 웃을 차례지.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흘렀고 새들이 지붕 위에서 지저귀었어요. 성민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건 희생이 아니라 믿음이란 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어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서로 놓아줄 수 있지.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믿고 보내주는 게 사랑이란다. 그녀는 잠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어요.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지요. 이 집은 참 따뜻해졌네. 봄이 제대로 왔어요. 정희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이제 진짜 봄이에요. 마음에도.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함께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감싸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밥을 덜어주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위해 산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냥 서로 덜어주는 거야, 마음을. 성민과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존중이 깃들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개구리 울음이 들려왔어요. 윤정이는 마루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겠네요. 그녀는 오래 묵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결이 따뜻한 바람이 되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집안에서는 손자의 웃음소리와 아들의 낮은 웃음이 겹쳐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늦게라도 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바람결에 복숭아꽃 한 송이가 그녀의 무릎 위로 살짝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손끝으로 살며시 만지며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